여기는 마가목을 전지한 곳에 한 달 넘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마가목이 이렇게 짧게 전지를 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순들을 키울 거예요. 열심히 키우면 얘네들이 아마 이만큼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목질화가 되고 내년 봄에 여기에서 이제 순을 더 따가지고 출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짧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짧게 키우는데 저희는 나무를 크게 키워서 나무의 목대를 크게 키우거나 나무를 두껍게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순을 따기 위한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무의 열매를 얻거나 혹은 씨앗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지를 하지 않죠. 저희는 이제 순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을 가을에 키우고 목철을 시켜서 내년 봄에 순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에 마가목은 나무를 잘 키워서 30년 40년 키우면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가구를 만들거나 악기를 만드는데 좋은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제가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순을 생산하는 농가인데 그렇게 나무를 30년 40년씩 키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숲을 조성해서 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목재 생산을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씩 기다렸다가 순을 생산하고 그것은 사실 경제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짧게 나무를 전지해서 여러 개의 가지를 키우고 또 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순을 생산하는 것, 그게 이제 순을 재배하는 농가니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짧게 전지들을 많이 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허리만큼 오게. 그리고 이제 지금 자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나무가 이렇게 바닥 이만큼쯤 잘랐는데 벌써 이만큼쯤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만큼쯤 자라겠죠. 거의 얘네들이 한 1m 정도씩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1m의 가지에서 순들을 다 내년 봄에는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가목들을 다 짧게 짧게 잘라놨어요. 여러분 둘러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짧게 잘라진 다들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진 나무들이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에서 자란 거거든요. 잘라진 데서 어딨나 이만큼쯤 여기에서 자란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쯤 자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만큼쯤 자라겠죠. 얘도 혼자서 그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 요 가지에서 요 눈마다 다 순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순을 재배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벌써 가지가 한 2, 30개? 2, 30개 이상 나왔는데 이 중에 아마 어떤 것들은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얼어 죽을 거고 바깥에 튼튼한 가지들은 살아남을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쭉 커가지고 순을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해놓으면 내년 봄에 순을 따기도 편해요. 그리고 또 자르면 요만큼 또 자르겠죠? 또 이렇게 짤막하게 자르면 또 이만큼쯤 자라고. 그러니까 1년에 순을 재배하는 나무는 아무리 많이 자라야 한 뼘 정도밖에는 안 자라요.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너무 높게 키우면 순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짧게 나무 잘라서 나무 수영을 잡고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다 그렇게 잘라져 있어요. 혹시 이제 제가 좀 이따 저리로 내려갈 건데 저 멀리 이렇게 저 멀리 보면 동글동글한 모양 형태로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동글동글한 형태로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엄나무들이고 또 무대기로 있는 나무들의 형태는 대부분 다 두릅들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봄 농사가 끝나서 지금은 이 바닥에 있는 풀들 그것을 장마 전에 한번 예초기를 쳐주는 그런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봄 농사는 대부분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 후에 한 9월 한 15일이나 10일 그쯤에 풀을 한번 더 예초기로 잘라주면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봄 농사 끝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마가목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 마가목은 대부분 다 다른 작물 있잖아요. 두릅이나 엄나무나 그런 경계선상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쪽 그 마가목을 기점으로 해서 옆에 산, 이쪽 산으로는 이제 저희가 밤나무 농장인데, 이제 밤꽃이 이제 중밤이죠. 중밤들은 이제 막 폈고, 중밤은 이제 한 9월 한 20일 후에 생산되는 밤, 그 다음에 올밤, 한 9월 10일부터 생산되는 밤은 이미 벌써 밤이 요만하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올밤하고 중밤, 그 다음에 늦밤도 있어요. 한 10월에 생산되는 밤, 그래서 세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 농장과 그 순 농장을, 이 봄 농사와 가을 농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산 등성이에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사람 다니는 길,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 마가목을 쭉 심어서 이런 것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이렇게 지금 짧게 전지를 했더니 지금 순들이 잘 올라왔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막 한 6월 말에 엄나무, 두릅, 마가목 이런 순을 생산하는 것을 6월 한 20일 넘어서 전지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전지를 해도 죽진 않아요. 전지를 해도 새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의 7월 가까이 돼서 나무를 전지하면 순이 나와서 자라기는 하는데 얘가 튼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질화가 늦어지면 다 얼어가지고 내년 봄에 순을 수확하지 못하거나, 목질화가 돼도 튼튼하고 좋은 순을 수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순을 생산하거나 뭐 가지치기를 언제 하냐 물었을 때는 장마 전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장마 전에 이미 순이 나와 있어야 돼요. 장마 전에 순이 나와 있어야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쑥 크거든요. 근데 장마 바로 전에 자르면 순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럼 비와 함께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쑥 크기 시작하면 이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냉해를 입는 거거든요. 혹은 자랐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너무 웃자라서 나무가 끝에가 좀 얇아요. 그래서 좋은 순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순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시험해 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농가들이 뭐 10수년째 그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저희도 장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건 뭐냐면, 장마 전에 순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마 전에 이미 순이 뭐 거의 한 30, 40cm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 장마 이후에 쑥 클 겁니다. 그러면 한 1m 크겠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전지를 한다. 그러면 한 뼘이나 두 뼘 정도 크겠죠. 그러나 그게 목질화가 늦어지고 한 뼘, 두 뼘 크면 봄에 순을 수확하는 게 순 수확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르지 마시라. 그리고 자르시려면 내년 봄에 순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자르세요. 짧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엄나무든 두릅이든 뭐 오가피든 마가목이든 6월 이후에 자른다고 해서, 거의 7월 가까이 해서 자른다고 해서 이것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의 봄에 수확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 너무 작은 순이 나오거나 수확할 순이 거의 없거나 혹은 겨울에 얼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농장을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놓친 것, 전지를 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냥 두시고 키우시고 내년 봄에 수확하신 다음에 그리고 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전지를 하면서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순을 좀 늦게 생산하는 바람에 씨가 이미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씨가 이렇게 요만큼 맺혔죠. 씨가 맺혔고 여기도 이렇게 씨가 맺힌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몇 그루는 한번 씨가 맺히는 걸 보려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을 따지도 않고 했더니 이 순 끝에 이렇게 씨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여기도 맺혀 있고, 그래서 몇 그루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씨를 생산하거나, 아마 이 씨가 가을쯤에 주황색으로 아마 제 옷 색깔처럼 그런 색깔로 열매를 붉게 쭉 맺혀질 것 같은데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열매를 생산하기 원하시면 순을 수확하시면 안 돼요. 뭐 두릅이든 뭐든 간에
열매를 원하시면 순을 생산하지 마시면 순을 안 따고 두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매도 예쁘게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맛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열매들이 여기저기 쭉 열렸는데 이렇게 열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나무를 넓게 키우지 않죠. 이렇게 외대로 키워서 거기에서 열매를 생산하고 만드실 것 같은데 저쪽 강원도에서 마가목 열매를 많이 생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마가목 열매를 생산하셔서 좋은 수확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을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씨는 그냥 이렇게 덤으로 저희가 바빠서 놓친 나무에서 약간 이렇게 얻어지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비하기에는 이걸 사실 어떻게 소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잠깐 이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서 제가 올해 전지를 하지 않고 남겨둬 봤습니다. 어떻게 씨가 열리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얘 하나만 크잖아요. 나머지 다 작은데 이렇게 한번, 요것이 한번 크면 가을쯤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